이튿날 오전 설무가 먼저 연락을 보냈다. 화생당으로 오라는 쪽지였는데 점소이가 객잔 방문을 두드렸을 때 하우는 이미 수련을 마치고 창가에 앉아있던 참이었다. 칠성은 맞은편에서 아직 밥을 먹고 있었다. 설무 어르신이네요. 칠성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쪽지를 읽었다. 이틀이라고 하셨는데 하루 만에 연락이 왔네요. 뭔가 나온 것 같죠? 그렇겠지. 밥마저 먹어. 칠성이 나머지를 빠르게 비웠다. 두 사람이 화생당 뒷방에 들어가자 설무가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 손으로 쓴 종이 두 장이 펼쳐져 있었다. 이름들, 날짜들, 짧은 메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하은이 자리에 앉기 무섭게 설무가 말을 꺼냈다. 어젯밤 사이에 이름을 알아냈다. 강목이라는 인물이야. 설무가 종이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흑마교 중간 관리자다. 낙양성에 들어온 건 2달 전이고 저작거리와 천암행 외곽, 청운문 외곽까지 거점 셋을 직접 관리했어. 지금은 둘이 무너졌고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지. 천암행 외곽이 남은 겁니까? 그러네. 거기는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려워. 천암행 주변이라 조금만 소문이 나도 일이 커진다. 설무가 낙양성 북쪽 지도가 손으로 그려져 있는 2번째 종이를 밀었다. 붉은 점 2개가 찍혀 있었는데 하나는 취향루였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북쪽 골목 안쪽이었다. 강목의 숙소는 북문 안쪽 대로 옆 취향루다. 2층 동쪽 끝 방에 묵고 있어.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2번 외출했는데 들어간 곳이 여기 북쪽 골목 안쪽이야. 하은이 지도 위 2번째 점을 짚었다. 이곳이 뭡니까? 폐가다. 5년째 비어있는 집인데 낙양성 북쪽 외곽이라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이야. 강목이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확인된 사람입니까? 아직은 아니야. 강목보다 위에 있는 건 거의 확실하고 낙양성 밖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상은 모른다. 칠성이 설무를 봤다. 흑마교 낙양성 책임자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강목을 먼저 잡아야 해. 만남의 주기를 보면 이틀에 한 번인데 어젯밤이 첫 번째였으니 오늘 밤이 2번째가 된다. 하은이 지도를 더 들여다봤다. 폐가 주변 골목 구조가 좁게 얽혀 있었다. 출구가 몇 개입니까? 2개야. 북쪽 골목 정면과 동쪽 담 아래 좁은 통로. 그러면 칠성이 동쪽을 막고 제가 정면을 막겠습니다. 폐가에서 나올 때를 노리는 거죠. 설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이었다. 강목은 내공을 갖춘 인물이야. 기반이 깊지는 않지만 실전 경험이 많고 기습과 도주에 특화된 몸이라 방심하면 놓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무가 잠깐 말을 골랐다. 혼자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호위로 따라다니는 놈들이 있어. 어젯밤 외출 때도 취향루 근처에서 대기하는 놈들이 있었다. 칠성이 눈을 좁혔다. 호위입니까? 연락책인지 호위인지는 확실하지 않아. 다만 강목이 움직일 때 주변에 있었던 건 확인됐어. 하은이 말했다. 강목이 폐가에서 나올 때 그놈들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지 놈들이 동시에 나오면 칠성이 동쪽 통로를 막으면서 상대해야 한다. 청기로 통로를 막는 동시에 싸워야 할 거야. 칠성이 자기 손을 한번 내려다봤다가 고개를 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청기가 아직 불안정하다는 건 알지만 좁은 통로에서는 영역이 작아도 충분해. 상대가 통로를 뚫으려 할 때 청기와 몸을 같이 쓰면 된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하운이 먼저 말했다. 해볼 만한 구조야. 같이 하면 된다. 칠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사형. 낮 동안은 쉬었다. 움직이는 날이 오기 전에 몸을 쉬게 해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었다. 오늘 밤에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긴장을 이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칠성이 방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말했다. 사형, 동쪽 통로를 막아내는 일 말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거냐? 제 청기가 아직 불안정하니까요. 혹시라도 제가 놈을 놓치면 작전이 다 어그러지잖아요. 하은이 창가에 기대어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설무 어르신께서 아까 하신 말씀 못 들었어? 어떤 말씀이요? 좁은 통로라면 지금 내 청기로도 충분히 놈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하셨다. 그건 부족한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말씀이겠죠. 나도 너를 믿는다. 내 기운은 매일 단단해지고 있어. 칠성이 잠시 침묵하다가 피식 웃었다. 사형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상하게 안심이 되네요.
칠성이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 낙양성의 낮소리가 들려왔다. 해가 지고 2시간이 지난 뒤에야 둘이 움직였다. 취향물을 먼저 확인하고 북문 안쪽 대로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2층을 훑었다. 동쪽 끝 방창에는 사람이 아직 있는 듯 등불이 켜져 있었다. 칠성이 낮게 말했다. 아직 안 나왔네요. 자리 먼저 잡으러 가야 하는데. 조금 더 기다리자. 너무 일찍 자리 잡으면 골목에 오래 서 있는 꼴이 돼. 둘이 취향로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 입구에 서서 벽에 기대어 기다렸다. 낙양성 북쪽은 저작거리와 달리 등불도 드물었고 사람 소리도 없었다. 칠성이 조용히 물었다. 폐가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걸어서 20분 정도야. 강목이 출발하는 걸 확인하고 다른 길로 먼저 달려가면 충분히 앞설 수 있어. 하은이 품에서 설무의 지도를 꺼내서 둘이 들여다봤다. 서쪽 골목으로 돌아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강목이 갈 정면 골목보다 거리가 길었지만 달리면 먼저 닿을 수 있는 경로였다. 칠성이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다. 저는 이 어귀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동쪽 담 쪽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그래. 나는 직진, 너는 오른쪽에서 담 쪽 통로를 막는다. 폐가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들어가는 걸 잡으면 안에 있는 사람이 눈치채고 움직이니까. 말이 끝나기 전에 취향루 2층 창의 등불이 꺼지자 하운이 몸을 세웠다. 나온다. 강목이 낡은 도포의 상인 차림으로 취향루 정문을 밀고 나왔다. 거리로 나서자마자 좌우를 한번 천천히 훑고 북쪽으로 걸음을 뗐다. 앞으로 한 명이 먼저 길을 텄고 뒤로 한 명이 따라붙었다. 골목 어귀에 서 있던 사내가 강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합류했다. 셋이 강목을 에워싸듯 간격을 유지하며 움직였다. 칠성이 낮게 말했다. 셋이네요. 그래, 가자. 폐가까지 한 골목 앞에 이르렀을 때 강목 일행의 발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다. 먼저 도착한 하운이 칠성을 봤다. 앞 호위가 먼저 통로 쪽을 확인하러 올 거야. 그놈이 내 쪽으로 빠지면 뒤따라오는 놈도 같이 온다. 둘을 통로에서 막아. 강목은요? 강목이 폐가에서 나올 때 뒤에 호위 하나가 붙어 있을 거야. 내가 함께 처리한다. 알겠습니다. 사형. 칠성이 오른쪽으로 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하운이 담 그림자 안에 몸을 붙였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강목이 골목 입구에 들어서면서 앞 호위에게 눈짓하자 앞 호위가 골목을 훑으며 걸었다. 폐가 입구를 확인하고 동쪽 통로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뒤에 호위 하나가 그 뒤를 따랐고 셋째 호위는 강목 옆에 남아 골목 입구를 지켰다. 강목이 폐가 안으로 들어가자 입구에 호위가 팔짱을 끼고 서서 골목 바깥을 봤다. 하운이 반 시즌쯤 기다렸을 때 폐가 안에서 발소리가 났다. 강목이 입구 앞으로 나오면서 호위에게 시선을 줬다. 입구에 있던 호위가 골목 안으로 들어와 강목의 오른쪽에 붙자 둘이 취향로 방향으로 걸음을 뗐다. 하운이 담 그림자에서 나왔다. 강목이 인기척을 느낀 것은 하운이 세 걸음을 좁혔을 때였다. 강목 호위가 먼저 검을 뽑으며 앞으로 나섰다. 강목을 뒤로 물리고 자신이 앞을 막는 형태였다. 몸놀림이 빠르고 연습만 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실제로 해본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하운이 원의 영역을 펼치자 좁은 골목을 꽉 채우는 반경이 형성됐다. 호위가 그 보이지 않는 기운을 밟는 순간 두 발이 늪에 빠진 듯 묵직해졌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기이하고 서늘한 압박감이었다. 찰나의 당황으로 흠칫했던 놈이 이내 거칠게 이를 악물고 검을 밀고 들어왔다. 상대의 검이 위, 옆, 아래를 노리며 벼락같이 3번 연속으로 찔러 들어왔다. 좁은 골목의 이 점을 살려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도 상대를 거칠게 흔드는 매서운 연타였다. 하운은 부드럽게 첫 2격을 흘려내고 3번째 검과 강하게 맞부딪혀 그 궤적을 비틀어버렸다. 튕겨나간 호위의 검이 거칠게 담벼락을 긁으며 불꽃을 튀겼다. 그 강한 반동에 놈의 자세가 무너지며 한쪽 빈틈이 크게 열렸다. 그 찰나 하운이 원의 영역을 순식간에 좁혀 기운을 응축시켰다. 사방에서 단번에 짓누르는 엄청난 압박감에 호위의 무릎이 속절없이 꺾였다.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결코 버틸 수 없는 끔찍한 무게였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놈의 옆구리에 하운의 겉면이 묵직하게 처박혔다. 목숨을 취하는 날카로운 칼날 대신 기절을 노린 둔탁한 타격이었다. 호위가 맥없이 무너지며 차가운 골목 바닥에 나뒹굴었다. 동쪽 통로 쪽에서는 일이 먼저 터졌다. 칠성이 통로 입구에 청기를 깔아두고 기다리고 있을 때
앞 호위가 먼저 들어왔다. 청기를 밟는 순간 발이 묶이는 감각에 멈칫했다. 그 틈에 칠성이 검을 들어 앞 호위의 검을 걷어냈다. 그런데 뒤따라 들어온 호위가 문제였다. 앞 호위가 청기에 걸려 멈추자 뒤 호위가 옆으로 빠지면서 청기를 피해 통로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청기 영역이 통로 정면만 덮고 있어서 옆 담벼락 쭉 좁은 틈이 비어 있었던 것이었다. 칠성이 즉각 방향을 바꿨다. 뒤 호위의 검을 막으면서 동시에 발 아래 청기를 다시 깔자 뒤 호위의 발이 묶였다. 그 순간 앞 호위가 청기를 내공으로 흩으며 밀고 들어왔다. 칠성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앞 호위가 위를 노리고 뒤 호위가 아래를 동시에 쳤다. 위아래를 동시에 막으려면 한쪽은 포기해야 하는 구도였다. 칠성이 아래를 포기했다. 뒤 호위의 검을 허벅지 쪽으로 유도하면서 몸을 옆으로 비틀었다. 검이 허벅지를 아스하게 스치며 동시에 앞 호위의 검을 검으로 받아내 청기를 손에 모았다. 그리고 앞 호위의 검을 잡은 손을 감싸 쥐었다. 청기가 손을 통해 전해지자 앞 호위의 검을 잡은 손이 굳었다. 청기가 관절을 타고 흐르면서 소나귀에 힘이 빠지는 감각이었다. 앞 호위가 검을 놓치지 않으려 버텼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고 이내 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칠성이 몸을 돌려 뒤 호위에게 검을 겨눴다. 뒤 호위가 앞 호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잠깐 멈췄다. 그 틈에 칠성이 청기를 통로 전면에 다시 촘촘하게 깔았다. 뒤 호위가 앞으로 나오려 발을 뗐지만 발이 묶이며 중심이 무너졌다. 무너지는 놈의 명치에 칠성의 단단한 검자루 끝으로 자비 없이 후려쳤다. 뒤 호위가 소리도 못 내고 쓰러졌다. 앞 호위는 이미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손을 잡고 골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칠성이 숨을 한 번 내쉬자 허벅지가 따가웠다. 손을 대보니 얕게 스쳤을 뿐 깊지는 않았다. 하운 쪽에서도 강목과 교전이 이어지고 있었다. 호위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강목은 물러서지 않았다. 뒤로 물러서면 골목이 좁아 막혀 있고 동쪽 통로는 칠성이 버티고 있으며 정면에는 하운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히려 원의 영역을 느끼면서 계산을 바꿨다. 도주가 안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강목이 선택한 방향은 거리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파고드는 것이었다. 강목은 지체 없이 품에서 예리한 단도를 빼들고 하운을 향해 짐승처럼 쇄도했다. 원의 영역이 하운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면 중심에 가까울수록 압박이 강해진다. 그러나 강목이 노린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빠른 연타로 하운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면 영역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강목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기운을 쓰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 집중이 흔들리면 기운도 흔들린다. 강목이 들어왔다. 첫 번째 단도가 하운의 왼쪽 어깨를 노렸다. 하운이 옆으로 몸을 틀며 흘리자 강목이 흘려지는 그 방향을 따라 몸을 회전시키며 두 번째 공격으로 바로 이었다. 오른쪽 옆구리를 노리는 것이었지만 하운이 물러서지 않고 팔로 막았다. 단도가 팔을 스치며 얕게 긁혔다. 강목이 그것을 확인하고 세 번째 공격을 연결했다.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흘리면서 동시에 왼발로 하운의 발목을 걸었다. 기습과 도주에 특화된 몸이 기습 연타에도 그만큼 익숙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운이 발목이 걸리면서 중심이 흔들렸다. 그 찰나에 원의 영역이 잠깐 흔들렸다. 강목이 그것을 느꼈는지 눈빛이 달라졌다. 압박이 약해지는 감각을 파악해 강목이 그 틈으로 파고들었다. 단도가 하운의 복부를 향해 들어오자 하운이 물러서는 대신 앞으로 나섰다. 중심이 흔들린 채로 단도를 향해 반걸음 들어가자 강목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라 거리가 좁혀지면서 단도의 궤도가 빗나갔다. 하운이 그 순간 원의 영역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순간적으로 넓혔다가 다시 급격히 좁혔다. 영역이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감각이 강목의 몸 전체를 강하게 눌렀다. 강목의 움직임이 찰나 멈췄다. 하운이 그 틈을 노려 강목의 손목을 흘리지 않고 그대로 쳐냈다. 단도를 든 강목의 팔이 아래로 쳐졌다. 단도가 골목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하운이 강목의 앞깃을 잡아 골목 담벼락으로 밀어붙였다. 강목의 등이 담벼락에 부딪혔다. 하운이 강목의 팔을 비틀어 등 뒤로 꺾으면서 원의 영역을 강목의 몸 전체에 밀착시켰다. 더 움직이면 기운이 관절을 타고 흐른다는 것을 강목도 느끼자 강목이 천천히 저항을 멈췄다. 하운이 숨을 고르며 강목을 벽에 붙인 채로 칠성 쪽을 봤다. 칠성이 통로 쪽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두 호의가 통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칠성이의 허벅지에 얕은 핏자국이 베어 있었다. 잡았어요? 하운이 강목의 손을 단단히 묶으며 말했다. 쉽진 않았지만 둘 다 제압했어. 강목이 담벼락에 기댄 채 낮게 짓씹듯 뱉었다. 이런 애송이들한테 잡히다니. 칠성이 곁에 다가서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결국 잡았으니 된 거죠. 폐가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안에 있던 기운이 미동도 없었다. 하운이 귀원신법으로 확인하며 말했다. 빨리 나가자. 설무가 마련해둔 빈 창고는 취향로에서 3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화생당 쪽 사람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운과 칠성이 강목을 끌고 오자 안에 들이고 문을 닫았다. 하운이 강목 앞에 쪼그려 앉았다. 폐가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강목이 입을 다물고 하운을 봤다. 왕철과 유연이 이미 잡혔습니다. 저작거리 거점과 청운문 외곽 거점이 모두 무너졌어요. 천암행 외곽 거점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겁니다. 강목은 이 자리에서 그 경보를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눈으로 하운을 바라봤다. 칠성이 강목 옆에 서서 말했다. 지금쯤 폐가에 있었던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을 것 같습니까? 취향로로 돌아가지 않으면 잡힌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흑마교가 잡힌 사람을 구해준 적이 있었던가요? 긴 침묵 후 강목이 천장을 올려다봤다가 눈을 감았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 보였다. 강목은 한참 뒤에 입을 열었다. 풍명이라는 벼로로만 알고 있소.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북쪽이요. 나이는 50대쯤 됐고 키가 크고 왼손잡이였소. 그 이상은 나도 모르오. 그 사람은 필요한 말만 했고 나는 필요한 것만 들었으니까. 강목이 포기한 사람의 눈으로 하운을 봤다. 그게 내가 아는 전부요. 창고를 나오자 설무 쪽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고 강목 그 안에서 처리될 것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골목을 지나갔다. 칠성이 어깨를 한번 풀면서 북쪽 하늘을 올려다봤다. 설무 어른한테 전달하면 이제 풍명 쪽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아직 폐가를 확인해봐야 해. 아직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어. 들었다면 사라졌겠죠. 그게 더 가능성이 높아. 칠성이 발걸음을 돌리다가 멈추고 말했다. 아까 사내가 청기를 한 번에 흩어버렸을 때 순간 당황했어요. 불안정한 청기는 내공 실린 일격에 못 버티는 거였네요. 그걸 빨리 읽고 다시 깐 게 맞게 한 거야. 한 번 흩어졌다고 물러서지 않았으니까. 칠성이 그 말을 들으며 자기 손을 봤다. 청기가 좀 더 안정되면 한 번에 흩어지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겠지. 지금도 좁은 통로에서는 충분히 썼어. 칠성이 걸음을 다시 뗐다. 새벽 2시. 화생당 뒷문을 두드리자 설무가 직접 나왔다. 잠든 기색이 전혀 없었고 두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의 눈이었다.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으면서 뒷방 쪽으로 걸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설무가 물었다. 강목은? 잡았습니다. 호의 셋도 함께 처리했어요. 설무가 칠성의 허벅지 쪽에 얕게 베인 핏자국을 잠깐 보고 말했다. 다쳤느냐? 얕게 긁혔습니다. 깊지 않아요. 설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자 하운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이름을 들었습니다. 풍명이라는 벼로예요. 진짜 이름인지 벼로인지 강목도 그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 이상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설무가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운이 놓치지 않았다. 설무가 탁자에 천천히 앉으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소문으로는 들었다. 직접 확인한 적은 없어. 어떤 인물입니까? 흑마교 내부에서도 윗자리야. 거점 관리자가 아니라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다. 낙양성에 일이 있을 때 나타나서 지시를 내리고 처리하고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어. 칠성이 말했다. 그런 사람이 낙양성에 있다는 건 여기서 처리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겠네요. 거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설무가 말을 잠깐 멈췄다가 이어서 했다. 풍명은 처음부터 낙양성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거점이 무너지고 나서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서 들어와 있던 거라면 거점 셋은 그 목적을 위한 준비였을 수도 있어. 하운이 그 의미를 받아들였다. 거점 셋은 수단이었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겁니까? 아직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볼 이유가 생겼다는 거야. 방 안이 무거워졌고 칠성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천암행 외곽 거점이 아직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적과 연결될 수 있어. 천암행 안에 무언가를 심으려는 건지 거기서 다른 것을 끌어내려는 건지 아직은 방향만 있고 내용이 없다.
설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폐가를 확인해라. 풍명이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흔적이 남아있으면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강목과 호위들은 내가 처리한다. 천암행 거점 쪽은 폐가 확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하자. 설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고생했다. 설무가 뒷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말했다. 밥은 먹었느냐? 칠성이 웃으며 말했다. 설무 어른은 항상 밥 얘기로 끝내시네요. 배고프면 생각이 짧아진다. 30년 경험이야. 문이 닫혔다. 같은 시각 폐가. 골목에서 소리가 났을 때 풍명은 이미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안쪽 방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은 채였다. 쇳소리가 짧게 울리고 발소리가 뒤섞이고 그리고 조용해졌다. 강목의 기운이 멀어지며 호위들의 기운이 하나씩 꺼졌다. 풍명이 눈을 뜨고 탁자 위 종이들을 집어 촛불에 가져다 대자 종이가 빠르게 타들어갔다. 쟤를 확인하고 돌아서다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조각을 보며 몸을 숙여 집으려다 멈췄다. 그냥 두고 나왔다. 작은 실수는 때로 유용했다. 쫓아오는 사람에게 방향을 주는 것이 혼란을 주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었다. 청룡지회. 읽어도 모르고 알아도 늦는다. 풍명이 폐가를 나섰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풍명의 모습이 골목 끝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객잔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밤이 깊어 골목에 사람이 없었고 두 사람의 발소리만 어둠 속에서 나지막하게 이어졌다. 칠성이 걸으면서 말했다. 풍명이 처음부터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저희가 거점 3개를 정리하는 동안 그 사람은 다른 걸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지. 강호가 생각보다 훨씬 깊네요. 보이는 것 아래에 또 있고 그 아래에 또 있고 어디까지 가야 바닥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운이 걸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설무 어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오래 봐온 눈이 있어야 아래에 있는 걸 읽을 수 있어. 우리는 아직 그걸 볼 눈이 없어. 저희는 아직 보이는 것만 봐온 셈이죠. 지금은 그게 맞아. 처음부터 다 보려고 하면 발이 무거워진다. 칠성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생각했다. 스승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보이는 건 먼저 처리해라. 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쌓이다 보면 드러난다고. 그때는 그냥 듣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야. 근데 막상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불안해도 오늘 할 것만 하면 돼. 내일 폐가 확인.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칠성이 피식 웃었다. 사형은 항상 그래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미리 생각해봤자 다 맞지도 않아.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방에 들어와서 칠성이 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확인했다. 옷을 걷어보니 생각보다 얕고 손가락으로 눌러봐도 깊이가 없었다. 하운이 약 주머니를 꺼내 건넸다. 상처에 발라. 설무 어른이 챙겨주신 겁니까? 살며시 챙겨주셨어. 칠성이 약을 받아 바르면서 말했다. 차갑고 쓴 냄새 나네요. 이거 많이 써봤어요? 한 서너 번. 진짜 싸움에서는요? 하운이 창가에 앉으며 잠깐 있다가 말했다. 아직 없어. 칠성이 약을 옷으로 덮으며 말했다. 저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진짜로 다친 건.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다치고 나서는. 다치기 전이 더 무서웠어요. 그게 맞는 거야. 다치기 전에 무서운 게 정상이야. 칠성이 천장을 보며 누웠다. 아까 통로에서 뒤 호이가 옆으로 빠져나올 때 잠깐 당황했어요. 청기를 정면만 덮게 깔았더니 옆 틈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걸 파고들 줄은 몰랐어요. 나도 봤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청기를 면으로 깔 게 아니라 입체로 둘러야 하는 거잖아요. 하운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다. 맞아. 지금은 면이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입체가 돼. 얼마나 걸려요? 써봐야 알지. 칠성이 웃으면서 눈을 감았다. 또 그때 가서 생각하자네요. 방이 조용해지다가 칠성이 눈을 감은 채로 다시 말했다. 풍명이 아직 낙양성에 있을 것 같아요? 하운이 창밖 낙양성의 새벽 골목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폐가를 비웠어도 낙양성을 떠났다는 보장은 없어.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이면 그게 끝나기 전까지는 안 가. 그럼 어딘가에 있겠네요. 그렇겠지. 칠성이 그 말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고르게 변했다. 골목 어딘가에서 새벽 바람이 낮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하우는 창가에 기댄 채 낙양성의 어두운 골목들을 오래 내려다봤다. 칠성이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풍명은 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강목이 잡히는 소리, 호위들이 무너지는 소리, 둘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발소리까지. 하운이 귀원신법으로 안을 확인했을 때 기운이 없었던 것은 풍명이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풍명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수를 두고 있을 것이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둘이 북쪽 외곽 골목으로 움직였다. 담장 너머로 낙양성 북문 쪽 시장 소리가 아득하게 들리고 폐가 골목 입구에 섰을 때 어젯밤과 분위기가 달랐다. 어젯밤에는 무언가가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느낌이 없고 비어있는 것 같았다. 하운이 귀원신법을 펼쳤지만 폐가 안에서 잡히는 기운이 없었다. 칠성이 말했다. 이미 떠났네요. 강목이 돌아오지 않는 걸 알고 바로 움직인 것 같아요. 하운이 폐가 입구를 보면서 말했다. 아니면 골목에서 소리를 들었거나. 칠성이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다. 들었다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강목을 잡는 것도 받겠네요? 하운이 대답하지 않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 방에 들어가자 사람이 머문 흔적이 있었다. 먼지 위에 찍힌 발자국, 벽 한쪽에 짐을 두었다. 치운 자국, 탁자 위에 종이를 태운 재가 남아 있었다. 칠성이 재를 보며 말했다. 꼼꼼한 사람이네요. 떠나면서 기록을 다 태웠어요.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야. 칠성이 탁자 주변을 천천히 훑다가 탁자 다리 옆 바닥을 가리켰다. 사형, 이거 봐요. 반으로 접힌 종이 조각을 하운이 집어서 폈다. 글씨가 내자 있었다. 청룡지회. 칠성이 종이를 보다가 말했다. 태우다가 흘린 겁니까? 하운이 그 종이를 오래 봤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일부러 남긴 겁니까? 모르겠어. 그게 더 신경 쓰이네. 설무에게 가져가자 종이를 보고 표정이 변하지 않았지만 눈이 깊어졌다. 잠시 그 종이를 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청룡지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낙양성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무림대회가 있다. 청룡지회는 30세 이하 후기지수들의 무림대회지. 다음 대회가 2달 뒤에 있어. 칠성이 말했다. 풍명이 그 대회 때문에 낙양성에 온 겁니까?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야. 확정이 아니야. 설무가 2사람을 봤다. 대회에는 각 문파 후기지수 대표들이 낙양성 밖에서도 들어와. 천하맹이 주관하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야. 무언가를 도모하기에 이보다 좋은 때가 없어. 하운이 말했다. 노리는 것이 대회 자체인지 대회를 이용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는 거군요. 모른다. 그래서 천하맹 외곽 거점이 중요한 거야. 거기서 더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설무가 종이를 접어 서랍 안에 넣으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쉬어라. 칠성이 물었다. 천하맹 외곽 거점은 어떻게 됩니까? 설무가 잠시 있다가 말했다. 그쪽은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천하맹 내부와 연결된 거점이야. 함부로 손댔다가 위에 있는 것들이 잠적하면 끝까지 못 쫓아. 그러면 그냥 두는 겁니까? 풍명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다. 청룡지회 때 반드시 움직인다. 그때 잡아야 해. 설무가 칠성을 보며 말했다. 허벅지는 괜찮으냐? 뻐근하긴 한데 움직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틀 안에 다 아문다. 억지로 쓰지 마라. 설무가 뒷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말했다. 밥은 먹었느냐? 칠성이 웃으며 말했다. 설무 어른은 항상 밥 얘기로 끝내시네요. 배고프면 생각이 짧아진다. 30년 경험이야. 화생당을 나오자 낙양성의 오전이 골목 위에 내려와 있었다. 햇빛이 담장을 밝게 비추고 있었고 저작거리 쪽에서 사람 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왔다. 칠성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2달 뒤에 무림대회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네요. 그러면 낙양성에 한동안 있는 거잖아요. 당분간은. 칠성이 봄이 오고 있는 낙양성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청운문 느티나무, 봄 되면 그늘이 넓다고 했잖아요. 사제가 말했지. 볼 수 있겠네요. 하운이 칠성을 봤다. 볼 수 있겠지. 칠성이 걸음을 맞추며 웃었다. 밥 먹으러 가요. 설무 어른 말씀대로. 낙양성에 왔으면 제대로 된 거 먹어봐야죠. 저작거리에서 우육면이라도 한 그릇 하고 주겹청도 한 잔 해야겠어요. 주겹청은 밥이 아니야. 밥 먹고 한 잔이요.
낙양성에 왔는데 주겹청 한 잔은 해봐야죠. 칠성이 걸으면서 말했다. 설무 어른한테 맛집 물어볼 걸 그랬어요. 30년 동안 여기에 계셨으니 맛집도 아시겠죠. 다음에 물어봐. 둘이 저작거리 쪽으로 걷자 낙양성의 봄 햇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왔다. 거점 셋이 무너지고 강목이 잡혔다. 흑마교사람 벼로 하나를 알게 되었고 청룡지의 무림대회라는 방향이 생겼다. 끝난 것이 있고 시작된 것이 있었다.